경찰이 김영환 지사의 집무실과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집무실에서 지역 체육계 인사들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 첫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에 지역 정관계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김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악재를 맞게 됐습니다. 천연물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 엑스포가 한 달 뒤인 다음 달 20일 제천에서 개막합니다. 전시관 설치가 한창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경찰이 어제 김영환 지사의 집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월 김 지사가 일본 출장을 앞두고 집무실에서 지역 체육계 인사들에게 500만 원을 받은 의혹 때문인데요. 경찰은 관련 통화 내역을 입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한편 김영환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도청 도지사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빠져나옵니다. 김영환 지사의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1시간 반 넘게 김 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지사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출장 서류와 CCTV 영상, 차량 출입 기록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지난 6월 26일 김 지사는 일본 출장에 나섰는데 이날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을 만나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현우 회장이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모은 뒤 봉투에 넣어 김 지사에게 건네자고 말한 통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설사 대표인 윤현우 체육회장은 어제 영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경찰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돈을 건넨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업법인 대표인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은 김 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은 없다면서도 윤현우 회장에게 250만 원을 빌려준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윤현우 회장한테 250만 원을 빌려준 건 있어. 그 돈의 나머지 흐름이나 이런 건 모르시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양반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경찰은 김 지사와 같은 고향 출신인 이들 체육계 인사들에게 충청북도가 사업상 편의를 제공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도 함께 압수수색해 충청북도와 진행한 사업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지사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도청 공무원들도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다음 달 영동과 제천에서 열리는 엑스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김영환 지사가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더하며 재선 도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도정사상 첫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에 내부 분위기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대부분 지사실 압수수색은 상상하지 못한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지사 집무실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대변인을 통해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도정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위해 언론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달 영동과 제천 엑스포 등 대형 국제 행사가 잇따라 개막하는데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가 엑스포를 앞두고 도청 직원들의 사기와 행사 성공을 위해 오송 참사 국정조사 일정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김 지사 본인에 대한 다른 수사가 시작되면서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더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의 재선 도전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친일파 발언과 제천 산불 술자리 논란, 오송 참사 책임론과 지역 폐기물 업체와 금전 거래 등 구설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파급력이 이전과는 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체육계 인사들이 모두 김 지사와 같은 괴산 출신인데다 해외 순방에 앞서 집무실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공적 공간인 도지사실에서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도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도민의 신임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가 오는 27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국정감사는 이미 한계를 경험했다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영한 지사가 국정조사를 미루거나 국정감사로 대체하자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책임 있는 도지사라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방과 바이오를 넘어 천연물을 아우르는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아름다움과 건강을 만나볼 수 있는 천연물 관련 엑스포는 그동안 국내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던 것이라 제천 지역 차원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약초의 도시를 알렸던 한방 엑스포를 시작으로 한방과 경제를 연결했던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이어 이제 천연물의 시대를 알리는 국제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20일 개막하는 엑스포는 산업과 학술, 문화가 어우러져 천연물을 다루는 첫 행사입니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식물과 동물, 미생물 등을 이루는 천연물은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되며 미래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한방이라는 그 한정된 소재를 벗어나서 천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천연물 산업이 자리매김하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현장에선 전시관 설치가 한창입니다. 엑스포의 얼굴격인 주제 전시관에선 한방과 천연산업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피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천연물 산업의 미래는 실감 영상과 미디어 아트 등으로 표현되고 산업관에선 국내외 300여 기업의 수출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연물을 보고 즐기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드릴 것입니다. 엑스포 성공을 이끌 500명의 자원봉사자도 성공 개최에 결의를 다졌습니다. 천연물이라는 낯선 소재를 관객들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 공부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관람객들한테 유익한 정보도 많이 제공해 드리고요. 제천에서 이런 게 난다라는 것도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막을 한 달이 앞둔 현재 이미 100건이 넘는 단체 관람이 예약됐고 사전 입장권 판매는 11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축제를 넘어 국가 산업 전략과 맞닿아 있는 2025 제천 엑스포.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 청주 오스코에서 열립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나선 가운데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방식으로 본 경선이 치러집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26일 1, 2위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지도부 선출 후 당사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부정지출한 혐의로 모 정당 충북도당 위원장과 회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당 행사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과태료를 대신 내주는 등 24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448만 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열폭주 화재가 사흘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정도의 상황인데요. 아예 리튬 이온 배터리를 실내에 두지 않는 것이 화재 피해를 줄이는 예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고에 세워진 화물차가 잿더미로 뒤덮이고 천장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새벽 2시 20분쯤 논산시 연무읍의 한 창고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 뒷좌석에 있던 농업용 드론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 소리에 놀란 주인의 빠른 신고로 불은 약 15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뒷좌석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져 차량은 물론 창고까지 새까맣게 태워버렸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휴대가 편리해 생활 곳곳에서 쓰이지만 합선이 일어나거나 충격을 받으면 일반 화재와 달리 열폭주 현상으로 불길이 빠르게 커집니다.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조금 건지신 게 막 폭파수가 펑펑 튀고 이게 불꽃이 튀더라고요. 열에도 취약해 여름철에는 사고 위험이 더 큰데 같은 장소에서 불과 며칠 전에도 배터리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배터리 사용하면서 한 20일 전, 보름 전, 그때 났는데 하나가 불이 방화가 돼가지고 막 물놀이 해가지고 막 바듯이 껐어요. 바로 전날 저녁에도 홍익대 세종 캠퍼스의 동아리실에서 충전 중이던 무선 조종기 배터리에서 불이 나 학생 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 일가족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는 670여 건으로 사흘에 한 번꼴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품 충전기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장시간 충전을 피하는 등 기본적인 사용 수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충격이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배터리를 교체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충전을 하시는 위치가 탈 것들이 많은 곳, 가연물들이 많은 것을 지향하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 오토바이와 자전거 배터리 화재가 많았던 중국에서는 배터리 실내 충전을 금지하는 가운데 우리도 별도의 배터리 충전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의 일부 시내버스 업체가 지난해 경기도에서 중국 전기버스 구매 비리와 연루된 버스 수입업체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청주시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비리 연루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전기버스 공동구매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이 기증한 억대의 조경수와 조경석이 어디론가 사라져 영동군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영동군은 지난 2022년 6월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목단나무 등 조경수 48그루와 조경석 15톤을 한 시민에게 기증받았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수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기증재산 관리 소홀과 부적정 처리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수사와 감사 기관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김순구 전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장이 확정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괴산군 사리면 출신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과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충청북도 도정정책자문위원과 충북도민회 중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음 달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청주의 대표 전통시장인 육거리 시장에 주말 야시장이 상설 운영됩니다. 청주시는 최근 시범 운영을 거친 육거리 야시장 10,000원을 상설하기로 하고 다음 달 19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색적인 야간 콘텐츠 마련을 목표로 기획된 야시장은 캠핑 감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먹을거리와 놀거리 또 즐길거리가 펼쳐집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